여성혁명에 대해서 좀 정신적인, 철학적인 혁명을 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좀 구체적인 두 이야기를 좀 번째가 해주세요. 실력혁명. 네. 실력혁명. 실력. 아, 실력으로 여성이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예,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양성평등이란 말 참 많이 썼거든요. 근데 네. 문제는 내가 여성이니까 무조건 똑같이 해달라. 물론 당연히 인간으로 똑같은 대우를 받게 돼 있는데 우리가 경제라는 일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남자가 만약 열을 하는데 여자는 셋밖에 못하면 똑같이 월급 내나 이거는 역차별을 하는 거예요, 남자를. 네. 그러니까 내 말은 정말 여성이 물론 육아 문제라 중요한 건 반드시 국가가 책임지고 챙겨야 돼요. 네. 육아는 아예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합니다. 네. 그리고 또 기혼모든 미혼모든 상관없이. 맞습니다. 더욱이 그렇죠. 네. 그리고 더욱이 그래야 됩니다. 그 그래야 저출산 문제 해결합니다. 남편도 책임진다. 그 남편도 밤에 나서 기저귀 갈고 남편도 필요하면 젖병도 물리고 난 젖은 직접 못 주니까 네. 남편도 필요하면 네. 육아 휴가를 받아서 네. 꼭 해야 된다가 제 근데 실력이라는 건 이제 여성이 잘할 수 있는 분야와 남성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 제로섬 게임 흑백 논리가 아니에요. 남성의 좋은 강한 점을 잘 살려주고 그걸 잘해왔잖아요. 우리가 제조업 중심에 이제는 제3차 산업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서비스 산업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인터넷에 기반한 모든 창업, 일자리 창출이 한국뿐만 아니라 너무나 전 세계에 펼쳐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제가 괜히 진생 쿠키 이야기 잘못했다 제가 굉장히 얻어맞은 거 아시죠? 군대. 아니요, 군대 외에도 진생 쿠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생 그것도 쿠키는 모르세요. 뭡니까? 그동안 진생 인터넷에서 안 보셨네요. 인삼 얘기하는 거죠? 예, 예. 네. 인삼 쿠키 그게 뭔가 하면 네. 우선 군대 바람부터 먼저 할게요. 그거는 제가 세 번째 혁명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 네. 두 번째 혁명 뭔가 하면 진생 쿠키 이야기가 사실 뭐였나 하면 제가 말 잘못해 진짜 한 2만 개의 디플이 붙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딸이 굉장히 걱정하더라고요. 네. 근데 딴 게 아니고 사실 실제로 있었던 예예요. 미국 시장에서 어떤 굉장히 작은 농촌에 네. 정말 좀 가난한 뭐랄까 싱글맘이 네. 혼자 사는 어머니가 애를 먹여서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쿠키 과자 만들어 올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가서 그냥 초콜릿 쿠키에서 사가지고 쿠키를 만들어서 그냥 주방에서 애 젖 물리면서 이커머스에 얹은 거예요. 이베이라는데. 그랬더니 네. 옆에서 좀 불쌍한 엄마라고 옆집에서 좀 사주고. 근데 받아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거든요. 네네. 근데 미국 전역에 주문을 받아서 네. 회사를 만든 거예요. 아. 그런 케이스가 실제 있다는 걸 제가 직접 읽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그때 우리 젊은 사람 모아놓고 야 우리가 물론 국가도 당연히 여성이나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창업을 위한 정말 구체적인 일을 해야 되지만은 스스로도 해야 된다. 그 말에서는 이제 바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유대인들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왜 네. 유대인들 전 세계를 잡고 있는가? 딱 하나죠. 그러니까 너가 당신이 가서 물고기 먹여줄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자식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전에 이거는 책임과 권리는 같이 간다는 거죠. 같이 물고기 노력해야 잡는 된다는 법 거.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가르쳐줘도 잘 몰라요 또 자식이. 아니 근데 할 수 있어요. 네, 저는 할수 우리나라의 있습니까? 이 두뇌는 아. 세계 최고의 명석한 두뇌를 우리가 아기에게 자랑합니다. 쿠키 해준 그 쿠키가 미국 최고의 쿠키 그런 제과 케이스가 있다는 회사가 거죠. 됐다. 아니 이 뭐 말이죠. 꼭 큰 회사는 아니지만 네. 좋은 창업글에 대해서 그 케이스가 아주 미담으로 미국에 나왔었어요. 어머니 얘기해 주세요. 이왕 어머니 얘기 네, 나왔으니까. 우리 어머니. 네, 어머니. 정말 어머니는 제가 참 반항을 한 못된 딸이었는데. 반항 어떻게 했습니까? 집도 나갔습니까? 아니, 집 나가면 쫓겨날 정도 얼마나 속을 집도 삭혔겠어요. 고등학교 때?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예. 집에 쫓겨났으니까 나갔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더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엄마가 아팠죠.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어머님은 정말 그 가진 자의 의무를 다하신 분인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아시면 대성그룹은 10대 재벌까지 네, 가셨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한 번도 정말 골프도 안 치셨고 정말 너무너무 수수해. 제가 어머님의 그 너무 수수함에 제가 항상 불평을 했고 저희가 자라날 때 정말 시장 물건만 입히셨어요. 그런데다가 저희가 육남매 제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언니들 헌옷을 입히셔서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한이 들어서 제가 그래서 지금 패션 이렇게 사업을 됐구나. 합니다. 패션 사업을 하고 맨날 제가- 얻어입던 그러니까 그게 요새는 화가 제가 나가지고. 제 옷을 거꾸로 언니들한테 물려줍니다. 이제 좀 사이즈가 비슷하거든요. 그걸 복수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고 내가 그냥- 물려준다. 아니 그건 아니고 농담입니다, 재밌는 현상이 저도. 네. 됐고요. 그래서 근데 어머님께서 보면 그 아버님이 이제 가용 집에서 쓰라는 그 돈을 어디를 쓰시나 할 때 80%를 다 저축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좀 그렇게 빈하게 먹이시고 입히신 거예요. 근데 그 80%를 1000명이 넘는 정말 그 어머님이 한 40년 가까이 그 대한 기독교 여자 절제라는 일을 하셨거든요. 크리스찬이셨습니까? 정말 절제를 하시고, 예, 크리스찬이고 절제를 하시고 그 돈으로 그 서울역 앞에
정말 밴딩을 하나 지어서 막 그때 무작정 상경하는 아이들, 특히 여자들은 창력으로 갈 수 있는데 그 사람을 건져서 미용 기술과 재봉해서 창력으로 갈 수 있는 여자를 그 그렇죠. 서울역에서 잡아서 그렇죠. 그 사람들 재봉 장학- 기술 정말 네. 그리고 미용 기술 다 가르치고 또 남자애들은 정말 또 그런 아이들 막 껌피다가 다니는 애들 또 구해서 네. 정말 공부를 시켜 대학까지 보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 낳은 아이들을 또 장학금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사실 뇌출혈로 오래 누워 계셨거든요. 네. 근데 어머님의 그 장례식에 너무나 모르는 사람이 막 1000명씩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누구냐 했더니 그분들이 바로 그 사람이 나라고. 장학생. 전 놀랐어요. 장학금 예. 그 저금을 그렇죠. 해서 물려있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돈이 예. 많은 그룹 예. 회장 부인인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려받게 하고 우리 그래서 결국 물려받아서 패션회사 사장 되고 그러니까 뭐 딴 걸 네. 물려받은 게 아니라 네. 어머님의 그 가진 자 의무. 네, 검소함.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사실 저도 지금 저희 회사는 굉장히 투명하게 경영할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술 자석도 없죠. 좀 재미없는 회사예요. 네. 그리고 비자금도 없죠. 네. 그리고 뭐 강남에서 저희가 뭐 세금 두 번째 많이 낸다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너무 바보구나. 그렇지만 저는 강남에서 세금 두 번째로 좀 많이 냅니까? 내는 그런 회사 작년엔 그렇게 됐어서 그래서 저는 이거 좀 문제다. 우리가 별로 큰 회사가 아닌데 그만큼 너무 고지고대로 정직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수익의 10%를 저희는 반드시 성주재단에 돌려서 거의 6, 70개 넘는 우리가 그 NGO를 돕고 있었거든요. 국내외로. 시민단체. 예, 네. 시민단체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여성들,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들, 그리고 또 이제 북한 문제까지 저희가 정말 많이 돕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진 자의 의무, 어머님 가르치는 유산이 아닌가, 최고 유산이죠, 뭐. 예. 이렇게 훌륭한 분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군요. 제가 그렇게 자화자찬하는 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저 그냥, 이야기가 예. 어머님 이야기가 적어도 3, 40년 전 이야기 아닐 겁니까? 아니죠. 어머님이 그러니까 3, 4년 해오셨고 돌아가시기는 한 6, 7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3, 40년 전부터 했던 그렇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1000명의 장학생.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 장학제도에 있어서 언니들이 아직도 하고 계세요. 지금 예. 어머님, 아버님을 다 잃은 고아시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네. 고아예요. 네. 이쁜 고아죠. 예. 예. 술도 못 하시고. 예. 근데 네. 저는 안 그래도 요새 이제 정치 입문 딱 하고 나서 제가 요새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네. 요새 그 강남 스타일 났죠. 근데 네, 그러니까 싸이. 본인이 혹시 싸이 춤을 추실 수 있으면 강남 오빠가 아니면 강북 오빠가인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저는요, 해봐야 저는 되겠는데. 춤 추려고 배우려고 해봤는데 네. 안 돼요. 그래요. 네, 안 그러면 돼서 강북 오빠시네. 강북 오빠로 예. 할게요, 그냥. 그러니까 예. 제가 요새는 오빠는 강남 스타일, 뭐 정치는 강북 스타일, 그리고 언니는 강남 언니입니까? 저는 강북 언니예요. 아, 그래서 춤 못 추죠? 집은 강북이고 회사도 강남이고요. 그리고 언니는 글로벌 스타일. 싸이 춤 추실 수 있어요? 아니요. 못 추죠. 그러니까 강북 언니. 예. 그래서 저는 아주 자랑스러운 강북 언니인데, 근데 제가 요새 정치가 재밌는 정말 그 현상을 많이 봐요. 근데 저는 이것을 이제 그전엔 제가 굉장히 냉소적인 지식인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해대로 되라. 어떨 때는 뭐 제가 투표도 안 했으니까. 네. 그리고 투표로 외국 나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번에 왜 이런 사람이 이번에 이렇게 대선 한국 한 중간에 뛰어들었느냐.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 호를 앞으로 정말 글로벌 대회가 어떤 파고가 정말 큰 파고가 지금 유럽도 지금 재정도 너무나 위기죠. 미국도 좀 흔들흔들하죠. 뭐 중국도 크지만은 또 내부적 문제를 너무나 많이 갖고 있죠.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이 또 한반 옆에서 영투사 어르렁어렁거리죠. 그러니까 꼭 110년 전에 구 한 마리의 모습같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뭔가 이제는 한국의 대한민국 호가 어떻게 하면 안정된 기반 위에서 정말 확고한 개혁을 해서 우리가 정말 이 청년들에게 우리 젊은 후배들에게 정말 멋진 글로벌 영토 열펴주나 그게 제 유일한 바람입니다. 그거 민주당 가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죠? 예, 지금 근데- 우리 회장님, 김성주 예. 회장님의 그 아이디어, 혁명의 아이디어는 오히려 야당이나 안철수 캠프 쪽에 더 어울릴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위원장 딱 그 위촉장 받고 네. 그 제가 저기 기자들 앞에 딱 나 재벌 잡하다 그리고 네. 제가 혁명하러 왔다니까 전부 다 이 사람 혹시 당 잘못 찾아온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웅성웅성 그렇게 오해할 수 하시더라고요. 있죠. 예. 근데 사실은 딱 하나 이유가 있었어요. 네. 뭔가 하면 저는 정치인들이 말 바꾸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금배지 타고 다니면 당신 혹시 가서 물매 맞지 않느냐 하는 말을 할 정도로 그만큼 국민의 신뢰를 못 받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는 정치는 사실 뭐 우리가 뽑아야 되고 또 바로 우리나라의 모든 혈세를 책임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외면한 사람 대신 정직하고 말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그런 점에서 바로 그레이스 다커버리. 언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바로 하나 그게 나아가서 그랬어요. 아까 말했지만 이런 외교 통상이 이렇게 중요한데 정말 외교 통상의 능력과 국정 경험이 누가 있냐는 거죠. 그분밖에 현재는 우리가 선택이 거의 없죠. 예. 그럼 외교통상부 장관 하시면 딱 되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제가 사업으로 다시 돌아와서 재밌는 사업을 할 거예요. 2달 후에는. 그래도 그레이스 언니가 야 이렇게까지 했고 네가 이렇게 하겠다는 너 대한민국의 여성혁명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너 그렇게 하고 다시 기업으로 가면 되겠냐. 그래도 한 번 더 도와줘서 네가 한 번 쫙 해줘라 이렇게 해서 그건 아니고. 만약에 무릎에도 꿇고 빌면은 어쩔 수 아니죠. 없이 아니죠.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제가 딸과의 약속을 했거든요. 아 딸과 약속했습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까? 그럼요. 그리고 저는 역시 천직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직선적이고 직설적이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제가 기업에 가서 맨날 우리는 매일 쇼부를 보는 재밌는 게임을 하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글로벌 30개국 나가서 팔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역시 정치나 우리가 기술 관료는 또 그 천직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대거 등용하셔서 꼭 멋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신혁명, 여성혁명 뭐 엄청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 이런 거 제대로 정책에 반영해야 될 거 예, 아닙니까? 그럼 제가 마치 그 전에 여기서 방송에서만 얘기하고 그냥 이러면 안 그건 되지 아니고요. 않습니까? 근데 예. 그 전에 뭐 많은 그 외환위기 직후도 그렇고 제가 노장한테 좋은 자문을 드려서 확실히 해냈거든요. 해놓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직접 뛰어들지 않고 자문으로서 가능했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할 방법이 있겠죠. 대한민국 여성이요 외국을 나가면요 네. 그 외국에서 꽃이 됩니다. 예. 모든 사람이 가죠. 네. 근데 대한민국 남자가 사실 외국 이렇게 가면 아웃사이더가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남성 그러므로- 해박이 필요한 네, 거예요. 그러면서 남성 해방이 필요하고 예. 대한민국 여성이 훨씬 우성인자를 갖고 그건 아니에요. 있다라는 저는 남성, 여성이 다 우성인자를 갖고 있는 가장 명성의 네. 두뇌 집단인데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가부장적 어떤 그 제도 속에서 제가 한국의 시스템은 바보 제족이라는 말을 제가 옛날에 네. 아름다운 한국에 왕따를 제가 살면. 썼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고시를 쳐 들어가면 결국은 예스맨이 되고 가부장 제도 속에서 꽃을 못 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빨리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이제는 남성, 여성 할까 이제는 남녀의 성욕이 없어지는 거고 네. 이제 나와서 남성들 마음껏 글로벌 뛰어야 되고 자기의 그 우수한 정말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 여성도 이제는 인구의 반이 잠잠이 안 되죠. 그러려면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이루어지려면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 교육까지 전부 국가가 해줘야 돼요. 뭐 거의 그죠? 예 거의 네, 북유럽처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완벽해야지 네네. 여성이 거기서 예. 말한 대로 혁명이 일어날 수 예. 있는. 근데 그렇지 않고는 맞습니다. 잡히지. 근데 그리고 무엇보다- 맨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애 맡기는 거. 난 정말 싫거든요. 예, 할머니 맞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슨 죄가 있다고 예. 나이 예. 들어서 좀 예. 쉬려고 그러는데 예. 맨날 손자 손녀 갖고 봐야 그렇습니다. 됩니까? 그죠? 맞습니다. 국가가 해줘야지. 육아 혁명입니다. 그렇지. 육아혁명. 맞아. 아, 제가 저랑 뭐- 너무 잘 예, 맞는데요. 대본에 있는 건 한 개도 못했지만, 예. 하여튼, 박근혜 후보가 불통이다. 요즘에 또 정수장학회 예.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죠? 저는 글쎄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거 솔직히 불통이다 뭐- 막 이래가지고 근데 또. 사실은 네. 굉장히 소통이 잘 되는 분이시고 제가 좀 놀랐어요. 아, 굉장히 소통이 잘 되는 명확하고- 분입니까? 그럼요. 화끈한 분인데 네. 좀 주변에 아마 우리가 이 해주는 채널을 우리가 많이 못 열어드린 것 같고 그분은 네. 자기 스스로 과대포장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게 정말 신중하시고 그러신데 사실 우리가 이제는 좀 이념이나 과거사는 솔직히 지금 어느 정권이나 털어서 네. 먼지 하는 정권이 없는 거고 이제 우리가 미래 정책에 대해서 정말 롬니 오바마처럼 좀 저는 좀 이렇게 공개 토론을 해서 국민들 좀 시원하게 해주면 좋겠어요. 이제는 네. 이념 전쟁과 과거사를 갖고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저는 너무 내부지향적인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네, 과거사를 더 이상 미래를 보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면 이 김성주 회장님은 회장님이신데 예. 집도 없으십니다. 집이 없으세요. 그리고 차도 국산 차입니다. 그리고 옷이 몇 벌이 안 됩니다. 가방만 많죠. 똑같은 옷만. 돈 벌어서 다 장학금 주십니까 그럼? 물론 저희가 성주재단에 많이 갖다 바치죠. 예, 그리고 네. 예, 그런 일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가방은 많아 이제 가방 장사를 하니까. 예. 가진 자의 의무 이거를 철저히 지키고 있는 분인데, 네, 우리나라 돈 있는 분들이 이런 분 좀 솔직히 건방진 얘기지만 본 좀 받으셨으면 아유,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부족합니다. 예, 앞으로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도 꼭 정치인하지 말라고 뭐 요원으로 말씀하셨다는데 이렇게 정치권에 와서 끝까지 불효하시는 우리 김성주 회장님. 2달만요. 2달만. 2달만.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하시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왜 미쳤다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딸이 미쳤냐 정말 미쳤다고 제가 이 잘 나가는 글로벌 CEO가 정말 저는 한 1년에 뭐 80분 이상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모든 걸 취소하고 왜 이렇게 정말 폭풍어 같은 대선의 한중반에 제가 이렇게 낙하서 내렸는지 네. 다들 이렇게 저도 놀랐지만 딱 하나입니다. 저는 앞으로의 5년은 5천 역사 한 번 또 우리가 갈까 말까한 너무나 기회이자 위기의 시기를 정말 지나가거든요. 네. 여기 위에 우리는 안정되고 또 정직하고 네. 그런 분을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네. 그 안에서 국민들이 정말 통합해서 개혁을 해야지 뭐 그냥 뒤집으면 다 된다. 그러면 요새 네. 좀 이집트 꼴 보면 네. 정말 더 불행하게 됐거든요. 네. 우리가 그런 불행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정말 네. 이 젊은이들에게 이 넓디 넓은 글로벌 경제 형태를 앞에서 K-MOVE 그래서 K-팝처럼 네. 정말 젊은이들 세상을 움직여라 리드하자 그렇게 우리가 정말 리드하는 그런 새로운 정권이 창출되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혁명이라는 걸 지금까지 보면 야당이나 무소속이나 국민혁명 이런 거 많은데 새누리당 내에서 이렇게 혁명을 부를 수 있는 분이 있다. 예, 거기에 대해서도 참 또 새롭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참 존경스럽습니다. 아이, 그건 아닙니다. 예, 예. 저는 우리 박사님 너무 멋있어 프로포즈 해야 되겠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밖에서 이야기 좀 네, 해보자.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